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6자식 한국사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6, 중단 1, 소단원 1, 분당 정치의 전개와 정치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를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학기 때 우리가 마지막에 분당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당시에 훈구와 살인이 싸웠고 이 살인들이 성과 향약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만든 게 분당. 정치적으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분당 정치가 그럼 조선 후기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떻게 성격이 좀 바뀌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상식인데요. 조선을 정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준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양난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난이 있었다 해서 양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노트필기 선생님 지금 이렇게 판서해놨잖아요. 이거를 노트필기에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을 정지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선생님 저 이만큼 노트필기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영상을 다시 수업이 다 끝나고 다시 영상을 다시 보기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트필기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 내에 꼭 올리세요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이 정도 없는 거는 선생님도 이해를 해요. 이 친구가 아직 이만큼까지 다 못 적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테니까 또 막 적는 거에 정신 팔려서 수업 안 듣지 말고 못 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필기 하시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만큼 사진 찍어 올려도 인정이 돼요. 점수가 인정되고, 대신에 나중에 유튜브에 다시 보기로 채우셔야 된다는 점 하면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조선 정기의 분당의 원리부터 한번 볼게요. 분당은 어떻게 조선 후기 때 변화가 되었는가? 아직까지는 조선 정기의 상황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약간 조선 후기 때 상황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비판과 견제의 원리로 운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당과 B당이 있었다. 지금 동인과 서인이죠.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아니었는데, 동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서인이 지적을 합니다. 반대로 서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동인이 지적을 하죠.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동인이 너무 세력이 커졌어요. 그러면 부정부패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걸 서인이 못하도록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판과 견제 원리로 원래 조선 전기에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과 견제 원리가 좀 삐걱삐걱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훈구파에 대한 처리 문제로 동인과 서인 나뉘었는데요. 당시에 동인과 서인과 막 사이가 나빠서 몇 번 좀 싸웠어요. 몇 번 토론으로 막 싸우고 막 그러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동인이 조금 승리를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인들이 어떻게 됐냐? 야, 이참에 서인을 아예 없애버리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두개. 야, 분당의 원리가 뭐냐? 비판과 견제야. 어떻게 서인을 없애? 라고 하면서 서인을 인정해주자 했던 애들이 남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강경파, 온건파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 당시에 북인들이 밀고 있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죽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광해군. 그러면서 북인들 힘이 강해졌겠죠. 그럼 북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서인이었습니다. 서인이 이때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두려웠습니다. 야, 지금 우리들을 싫어하는 북인들이 왕을 밀면서 힘을 꽉 잡고 있다. 얘들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없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딱 봤더니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배신 때리고 청나라, 여진족, 금이랑 친해지려고 하네. 야, 잘됐다. 차라리 우리가 이걸 빌미로 반란을 일으키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북인을 제거하자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민조안정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인은 조선 사건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인조반정을 서인들이 당시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 인조를 즉위시킴으로써 북인들을 몰아내고 서인과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변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성질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붕당의 정치의 원래 성격이 상호 비판과 견제어인데 이게 깨졌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변질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번 썩었어요. 이럴 때 사과가 썩었다, 사과가 변질됐다, 원래만과 다르다. 그래서 변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붕당은 상호 비판과 견제 원리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되면 이게 바뀌거든요. 그 이유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 배경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손논쟁, 두 번째가 황국 정치입니다. 우선 여러분, 예손논쟁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손논쟁이 뭐였냐면 조선시대 때 효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인조다음 효종인데 이 왕이 죽었어요. 원래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이 죽으면 그 왕을 기리기 위해 상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그 상주들 이렇게 옆에 상주 띠 차고 이렇게 위에 모자도 쓰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복인데 이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예의를 할 수 있는 그 상복을 왕이 죽었으면 원래 3년을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인들, 붕당직에서 남인들은 야, 왕이 죽었으니까 3년상을 치르자. 우리가 3년 동안 상복을 입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서인들은 뭐라 했냐면 야, 효종이 왕이지만 우리 사대부들, 우리 선비들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장례를 길게 하고 차남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셋째들이 죽으면은 장례 기간을 짧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복을 짧게 하자. 상복 입는 걸 짧게만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복을 몇 년 입냐 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싸우는데 처음에는 효종이 죽은 것 때문에 싸웠고 그 두 번째는 효종의 부인도 죽게 돼요. 그래서 효종의 부인 죽자 또 왕실에서 또 상이 일어났으니까 또 몇 년간 입힐까 하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왕실의 상복을 왕실의 왕과 왕비가 죽었고 그 상복을 몇 년 입냐라고 해서 싸웠던 사건을 예손논쟁, 사람이 죽었는데 그 상복 입는 것을 가지고 논쟁했다. 그래서 예손논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교적 가치로 똘똘 뭉친 그 선비들이에요. 이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죠. 너 게임 뭐 좋아해? 나 피파 좋아해. 나 오버워치 좋아해. 그러면서 막 둘이 잘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이 봤으면 그럴 거예요. 쟤들은 저게 뭔데 저걸 가지고 싸우냐? 이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상복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남인과 서인이 이 토론과 논쟁을 겪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서로 이제 상대방을 약간 좀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그 갈등이 커지니까 결론이 뭐였냐? 저놈의 말을 듣지 말고 저놈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안 좋게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더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황국 정치였습니다. 황국 정치, 바뀔 환자예요. 정치판이 막 뒤바뀐다라는 뜻인데 황국 정치란 숙종 시기의 집권 붕당, 당시의 서인과 남인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한 사건을 황국정치라고 하는데 왜 숙종식이냐? 이 숙종이 약간 머리를 써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분당 세력을 이용하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장희빈 아시나요? 장희빈.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악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장희빈인데 당시에 숙종 시기에 분당 세력이 서인과 남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숙종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참고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숙종이 좀 약간 약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막 장희빈의 말이 휘둘려서 약간 그런 약간 유유부단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실제 숙종은 엄청나게 강한 파워를 가진 군주였어요. 이 숙종이 처음에는 서인 측에서 추천했던 왕비였던 인영왕과 결혼을 하고 서인과 함께 인영왕의 힘이 커졌겠죠. 왜냐하면 서인 측에서 냈던 왕비가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까. 서인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숙종이 딱 보고는 지금 분당이 서인과 남인인데
서인 측이 너무 힘이 세고 이 서인을 누르시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고 해서 남인 측에서 나온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장희빈이었어요. 그래서 장희빈하고 결혼해서 당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인의 힘은 약해지고 장희빈의 힘이 강해지니까 남인의 힘은 강해진 거죠. 근데 남인의 힘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이때 다시 뭘 했습니다. 야, 남인 힘이 세고 다시 서인을 키워야겠다 해서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인현왕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다시 서인의 힘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건이 발각이 되고 인현왕후가 죽게 돼요. 결국에는 뭐 죽게 되는데 인현왕후가 왜 죽게 되었나?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장희빈이 막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사건이 발각되면서 장희빈은 뭐 사형먹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 얘기보다는 숙종이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한 번은 서인편, 한 번은 남인편, 한 번은 다시 서인편 이렇게 들면서 양중당의 힘을 이용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서인의 힘이 막 강했을 때는 남의 힘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남의 힘이 막 강했을 때 서인의 힘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의 균형은 원래가 계속 깨지다 보니까 서인과 남이 모두 안 거예요. 뭐라 하냐? 저 중당 세력이 깨졌을 때 내가 힘이 강했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잡았던 그 권력의 맛에 침투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인들이 딱 권력을 다시 잡았을 때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이 기회. 그러자 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에게 더 이상 비판과 견제 원리는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제거하고 1인 독재, 1인 1당 독재. 그러니까 우리 당만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됐던 게 예손논쟁과 한국정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 붕당 정치의 변질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인데 이렇게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인과 남인이 예손논쟁과 한국정치를 겪으면서 둘이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뭐였냐? 원래 조선 초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비판과 견제 원리로 운영했던 이 붕당 정치가 한국정치 때 서인이 한번 크게 집권을 하고 남인도 크게 한번 집권을 하고 서인이 다시 크게 집권하니까 이들이 안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내가 한번 강해지니까 우리 당이 한번 강해지니까 정치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네. 야, 남인 왜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제거해버리자. 남인 측에서도 야, 우리 강하니까 서인이 없을 때보다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저 서인들 다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붕당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상대방을 제거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로 변했다. 붕당의 원래 성격이었던 비판과 견제 원리가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정치는 정말 여러분 후기 때 정말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왜냐면 이 민주정치라는 게 지금의 정말 합리적인 정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과 함께 협치와 합치로 운영되는데 하지만 이 붕당은 지금 시면 독재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이권 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잡고 그들의 인기만 불어난다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조선 후기는 그래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협치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비판과 견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붕당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정치기구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냐? 당시에 서인이라든지 남인이라든지 붕당 정권이 안 거예요. 야,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뭐였냐? 바로 정치와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이 쫙 분리가 되어 있고 군사권도 따로 있어요.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주관한 게 바로 정치와 군사인데 이 두 가지를 꽉 잡으면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붕당 세력들은 어떻게든 정치를 잡고 어떻게든 군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군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조선 후기 때 가장 중요했던 정치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비변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비변사는 꼭 아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조선 전기에
의정부와 육조가 있었죠. 원래 조선 전기는 왕과 의정부와 육조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모든 정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원래 비변사는 임시기구였어요. 자, 임시기구라는 뭐냐면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만들어졌다는 건데 왜 임시기구냐? 비변사, 비상사태와 변란, 즉 국방에 비상사태와 큰일이 일어났을 때 모이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평택 여기 안중에 일본 해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의정부와 병부와 왕이 뭐 언제 회의하고 언제 군사 보내요. 그러니까 국가의 비상사태, 즉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비변사랑 기구를 빠르게 만들어서 여기서 모인 신하들끼리 빠르게 야 이번에 평택 안중에 전쟁이 났대 빨리 군사 보내 500명 보내 딱 이렇게 회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비변사예요. 조선 전기 때. 그래서 원래는 임시기구였다. 그러니까 잠깐 만들어졌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했던 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난이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비변사가 해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임진왜란 7년 전쟁,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한 30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거의 조선은 한 50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변사가 전쟁이 끝나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50년 넘게.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가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다 라는 뜻이에요.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다 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의 장점이 소수의 신하들이 이 비변사에 모여서 정치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래서 비변사의 장점은 빠르게 소수의 신하들이 모여서 빠르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의정부와 육조와 왕이 함께 정치를 했을 때 그 합의하던 그 토론제도, 토의제도가 서로에 대한 그런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민주적이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걸 이용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서인이 비변사를 꽉 잡고 있어요. 비변사의 모든 신하들이 서인 측이에요. 그럼 서인이 마음대로 조선 정치를 운영해 나가고 반대로 남인이 비변사를 잡고 있으면 남인들의 마음대로 정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후기 때 비변사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중당 정치들은 어떻게든 이 비변사를 자기들의 신하를 임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선 후기 때 의정부와 육조의 힘이 약해지고 반대로 분당 정치의 변질이 되면서 이 당시 분당 세력들이 비변사의 힘을 키웠다. 동시에 비변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힘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럼 비변사가 꽉 잡았고 군사를 어떻게 잡았냐면 당시에 오군영이라는 제도를 잡았는데요. 원래 조선 초는 징병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모든 조선 성인 남자들 16세부터 60세 이하의 남자들은 다 군인이 돼야 되는데 임진왜란 겪으면서 안 거예요. 뭐였냐? 모이라 해도 안 모여요. 부인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되냐면 아예 돈을 주고 직업군인을 키우자. 그래서 지역군인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군영이라 불리는 5개의 특수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하루 종일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군영의 군사들은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군영을 누가 잡느냐? 즉 서인 측이 오군영의 장군인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면 서인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기군을 비변사의 힘이 강해졌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 오군영의 힘이 강해졌다. 그래서 분당 정치가 변질이 되면서 서인과 남인 측이 비변사와 오군영을 자기의 힘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비변사와 이 오군영을 잡는 세력이 분당에서 승리를 한 거고 승리한 순간에 상대방을 아예 제거하는 조선 후기 때 분당의 변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잠깐 정리를 하면은 조선 전기 때 있었던 비판과 견제 원리가 깨지고 예손논쟁과 홍목정책을 겪으면서 분당이 변질되었다. 그럼 상대방을 제거했고 비변사와 오군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